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 집 내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집 내가의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기획 시리즈 첫 편으로 1억 원으로 어떤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협회에 많은 문의가 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전화 문의는 몇 평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비가 얼마나 소요되나요? 라는 질문과 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전화 문의는 예산이 얼마인데 이 예산으로 어떤 집을 지을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오른 건축비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집을 지을지 감을 잡지 못하는 건축주님들을 위해서 1억 원으로 지을 수 있는 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억 원으로 집을 짓는다, 전원주택을 짓는다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은 1억 원으로 지을 수 있는 집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가성비 주택을 주로 염두에 두신 분들은 1억 원으로도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법은 오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공사에 의뢰해서 집을 짓는 경우와 두 번째로 건축주가 직영으로 지을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사에 의뢰해서 집을 지을 경우 경량철골조 20평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주가 직영으로 집을 지을 경우 경량철골조 28평 주택과 철근 콘크리트조 20평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경량철골조를 시공사에 의뢰해서 집을 지을 경우 20평 단층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층 주택은 단순한 형태, 복잡한 형태가 아니고 단순한 형태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박공 지붕의 형태로 집을 짓게 됩니다. 공사 기간은 대략적으로 45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량철골조 20평 주택을 짓기 위해서 골조는 경량철골, 흔히 말하는 각파이프입니다. 각파이프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 판넬은 건축법에 맞는 두께와 난연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지붕재. 지붕재는 징크 판넬이나 아스팔트 싱글을 이용하게 됩니다. 징크 판넬은 시중에 다니다 보시면 상가 건물에 많이 붙어 있는 외장재나 지붕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외장 마감은 스타코나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저렴한 외장재죠. 다음으로 내부 마감. 내부 마감은 합판 플러스 석고보드 플러스 실크벽지 플러스 강마루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합판을 치는 업체가 있고 치지 않는 업체가 있는데, 샌드위치 판넬 집은 소음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합판을 치고 하시는 게 좋고, 석고도 온피보다는 수피가 좋습니다. 창호는 유명한 창호죠. LX 지인이나 KCC 이중창을 사용합니다. 문은 ABS 방문, 그리고 삼연동 중문, 단열 현관문, 방화문으로 시공이 됩니다. 기본 가구는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이 해당됩니다. 화장실은 타일, 수전, 도기, 거울장 등으로 시공이 되고요. 외부는 부지 정리를 하고 데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데크는 나무 데크가 아니고 합성 데크에 그다음에 콘크리트 포장, 그다음에 잔디 마당, 그다음에 기본적인 나무를 심는 조경이 포함돼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설계비나 감리비, 인허가비, 측량비, 토목공사비 등의 부대 비용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1억으로 지을 수 있는 가격을 뽑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 사양으로 시공을 하면은 1억으로 지을 수 있겠다. 시공사 이익도 남기면서 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양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양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양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뽑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건축주 직영으로 경량철골조를 짓게 되면은 시공사에서는 20평 정도로 지을 수 있었지만 약 8평 정도가 늘어난 28평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형태는 뭐
동일하게 단순한 형태고요. 박공지붕. 공사 기간은 시공사를 통한 것보다 약 한 달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이는 건축주가 급하게 짓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하자 부분을 없애가면서 짓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집니다. 자, 이렇게 지을 때 골조는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시공사 지을 때와 동일합니다. 지붕재는 징크 판넬. 그리고 여긴 빠졌네요. 아스팔트 싱글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외장재. 외장재는 스타코 혹은 시멘트 사이딩 혹은 부분 벽돌. 시공사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벽돌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건축주가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뭐 비용을 절약해서 부분 벽돌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예쁜 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요. 내부 마감은 아까 시공사에서 할 때는 합판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합판을 꼭 넣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경량철골조의 가장 취약점인 소음에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석고도 2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크 벽지, 강마루는 동일합니다. 창호도 동일합니다. LX 지인 혹은 KCC 이중창. 문도 동일합니다. AS 방문 플러스 중문.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양계형 중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열 현관문은 법적 기준에 맞는 열 관리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화문. 가구도 동일합니다.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이 설치가 됩니다. 화장실도 동일하게 시공이 됩니다. 타일, 수전, 도기, 거울장 등이 시공이 됩니다.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정리, 합성 데크, 포장, 잔디, 기본 조경. 그리고 별도로 소요되는 부대 비용도 별도고요. 뭐 건축주가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시공사에 의뢰할 때보다 평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는데 좀 더 좋은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재를 대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공법을 더 약간 바꿔서 좀 더 하자 없는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고 건전하고 예쁜 집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다음으로 철근 콘크리트조를 건축주가 직영으로 지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경량철골조라고 잘못 나왔네요.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주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20평 단층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요. 20평 단층 주택을 지을 때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약간 그림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약 9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목조도 있고 경량철골조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조도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조가 가장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생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가장 오래 걸리는 편이죠. 그냥 90일 정도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자,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플러스 단열재. 단열은 외단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외단열을 할 때도 일체 타설을 하는 방식이 있고 골조만 먼저 타설을 한 후 단열재를 나중에 후부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따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붕재는 평지붕 방수 혹은 평지붕 플러스 징크 판넬을 이용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빨갛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철근 콘크리트조를 20평을 짓는데 1억에 지을 수 있기는 사실상은 불가능한 부분인데 근데 이 지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20평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죠. 이 지붕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슬라브에 파라펫 이제 그 난간만 있는 상태죠. 여기에 이제 보통은 우레탄 방수를 하거나 시트 방수를 해서 이제 그냥 이대로 마감을 시키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붕재가 들어가지 않아서 비용 전략이 많이 됩니다. 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전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조 20평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진은 일반 평슬라브로 타설을 한 다음에 이 슬라브를 약간 경사를 지어서
여기를 이제 징크 판넬로 덮어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서 가성비 있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징크 판넬을 경량 철골로 해서 하지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짓게 되면은 저렴하게, 비교적 저렴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장재는 스타코나 벽돌을 이용해서 짓게 됩니다. 모든 벽돌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스타코를 하고 부분적으로 벽돌을 이용하게 되면은 내구성도 좋아지고 되게 이쁜 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부 마감은 두 개 봤던 경량 철골적으로 다르게 외단열을 했지만은 일부 내단열 30T나 50T 단열재를 부착하고 그 이후에 석고 석고보드 2장, 그다음에 실크 벽지 강마루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정말 따뜻한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호는 동일합니다. LX 진 혹은 KCC 이중창을 사용합니다. 문도 동일합니다. AS 방문과 중문, 삼연동 중문이나 양계도 중문을 사용하고요. 단열 현관문, 방화문을 사용합니다. 가구도 동일합니다.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을 시공을 합니다. 화장실도 동일합니다. 타일, 수전, 도기, 거울장 등이 사용되고요. 외부도 동일합니다. 부지 정리, 합성 데크, 포장, 잔디, 기본 조경, 그리고 별도 부대 비용도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아까 위에서 이전 화면에서 징크 판넬이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지금 징크 판넬이라는 부분이 샌드위치 판넬의 일종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의 일종인데 이 징크를 이 한쪽 면에 부착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지붕재나 이 벽체, 외장재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은 정말 빨리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지만은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정말 가성비 좋고 빠르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법도 창조입니다. 건축비 전략을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 평슬라브 위에 징크 판넬을 시공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죠. 왜 그러냐면은 유지 보수가 편하죠. 예를 들어서 옥상 슬라브에 방수를 했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우레탄 방수를 이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요. 거의 반영구적이고요. 단열 성능도 더 더불어서 생기고요. 그다음에 구조 변경도 쉽습니다. 나중에 뜯어내고 다른 형태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요. 슬라브 사설 시에 평슬라브입니다. 평슬라브인데 좀 경사가 좀 심하게 나왔는데 정말 약간 구배만 주고 물 흐름만 이제 잘 빠지게끔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샌드위치 판넬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십시오. 단열재를 붙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단열재가 돼 있고 이 안쪽에도 지금 4단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밖에는 외단열이지만은 이 천장, 슬라브 쪽은 4단열이 돼 있습니다. 4단열 한 상태에서 또 외단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열 성능도 뛰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이 셀 염려가 없죠, 여기가. 그리고 만약에 설령 이 사이로 물이 스며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구배가 이미 어느 정도 좋고 다 위를 슬라브를 기계 미장을 해 놓게 되면은 누수가 생길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놓게 되면은 여름에 또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가성비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은 약간 틀리죠. 오른쪽은 평슬라브를 만든 다음에 밑에다가 각관으로 하지 작업을 하고 동일한 징크 판넬을 올리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관으로 하지 작업하는 비용이나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은 조금 더 예쁜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에 여기에 햇빛이 아무리 뜨겁게 내리쬐더라도 이 첫 번째 여기에서 이 징크 판넬이 햇빛을 차단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 밑에는 슬라브까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겨울에도 여기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단열 성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내단열과 더불어서 단열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오른쪽 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하지 작업을 하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조금 몇백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부담이 되신다고 그러면은 이 방법도 왼쪽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다음 그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 철근 콘크리트 지붕을 박공집으로 시공을 할 때 정말 힘듭니다. 이 형틀 작업도 힘들고 철근 작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힘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사설하게 되면은 슬럼프 값이 너무 높으면은 이게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흙값이 낮은 된 시멘트로 해서 그냥 사람이 그냥 눌러가면서 미장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정말 그 보기 흉한 몰골의 지붕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는 바로 징크가 됐든지 기어가 됐든지 간에 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울퉁불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하지 작업을 할 바에는 이 박공지붕으로 하지 않고 평설라브를 먼저 한 다음에 평설라브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바닥면은 기계 약간의 구배를 줘서 자연 구배 물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구배를 두고요. 그다음에 기계 미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설령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아연 각관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기둥을 세워서 이제 하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지금 아연 각관으로 한 부분은 기와를 올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징크 판넬을 올릴 경우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껍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재비나 시공비가 조금 더 절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기와를 올리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연곽관으로 지금 여기 앙카를 박아놨는데 이 부분도 이제 혹시라도 여기가 이제 물이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우레탄 방수 고마스로 정말 한 5번은 칠한 것 같습니다. 두께가 거의 1cm 될 정도로 제가 진짜 가지고 다니면서 한 5번을 칠했는데 엄청나게 두껍기 때문에 어떠한 물이 들어오더라도 이 앙카 박은 속으로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연 구배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갈 것이며 또 이렇게 앙카 박은 부분은 고마스로 다 우레탄 방수를 해놨기 때문에 전혀 밑으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공사를 하기 전에 장마철이어서 한 달 정도로 공사를 못 했는데 그때 자연 구배를 둬 놓으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밑으로 물 한 방울도 흘린 자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자연 구배를 두고 이렇게 앙카 박은 부분은 잘 실링 처리를 해 놓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이렇게 단열재를 올리게 되면은 단열 성능도 더 뛰어나게 됩니다. 아까 지금 이전 화면에서 보였던 그 각파이프로 했던 그 하지 작업 위에 합판을 치고 그다음에 방수 시트를 붙인 다음에 지금 기와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장은 작년 가을에 저희 협회에서 매니징도 하고 현장 소장에 파견돼서 지었던 집입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해 봐도 방수나 단열이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 완벽하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완벽한 집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저희가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자, 이 현장처럼 평슬라브 위에 하지 작업을 하는 방식. 이 하지 작업을 한 다음에 징크 판넬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효율적입니다. 특히 단열이나 그다음에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나중에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게 혹시라도 이 집을 증축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지붕 형태를 바꾸고 싶다. 여기를 옥상으로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 여기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올려 가지고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기와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각 파이프를 다 철거를 하게 되면은 평슬라브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다른 형태의 집을 증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옥상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공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박공 형태로 만드는 것보다는 평슬라브 위에 하지 작업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1억 원으로 지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공사를 통해서 지을 수 있는 1가지 방법, 직영으로 지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가능만 하시다고 그러면은 건축주님께서 조금만 건축 공부를 하시고 지식이 있다고 하시게 되면은 직영으로 짓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 건축은 최고의 건축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직영 건축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